감사합니다. 시원시원하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서 교수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기회주의자 넘어 거의 간첩이야. 세작. 그래서 우리 지금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타도하자 윤세작! 타도하자 윤사장! 타도하자 윤세작! 윤상현 아웃! 윤상현 아웃! 윤상현이라는 놈은 하는 말이 민주당하고 똑같아요. 전혀 국민의힘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놈이 완전히 세작 아닙니까? 와, 진짜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앞으로 SNS에 올릴 때 윤상현이라는 말을 빼시고 윤세작이라는 이름으로 SNS에 글을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와주신 우리 윤한중 장군님, 김세환 장군님, 그리고 많은 선배 장군님들, 그리고 육사 구국동지회 선배님들, 그리고 저기 일파한파 회장님을 비롯해서 부회장님, 사무총장님, 이모님들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또 많은 고교연합 회장님들, 회원님들, 용산고등학교 회장님들, 이런 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우리 중계해주시는 유튜버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화이팅! 여기에는 많이 못 오시지만은 마음은 다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저기에서 젊은 청년들이 활동을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들을 대변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되면요, 보통 서울역에서 생중계하면 10,000명을 봤는데 여기 올공에서 생중계를 하면 50,000명이 보더라고요. 딴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엄청 큰 파급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시고 우리 이 더위에도 중계해 주시는 유튜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자, 여러분 따끈따끈한 떡 드셨죠? 매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ROTC 유관모 회장님께서 매주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커피도 드셨죠? 예! 우리 박영춘 대표님이 번번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젊은 청년들, 이 음식을 배급하면요, 어르신들은 줄을 서서 먹는데 청년들은 그걸 안 해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러지. 그래서 또 이 니아카에다가 음식 싣고 다니면서 김밥도 나눠주고 아이스크림도 나눠주는 우리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후원하시는 우리 애국자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분들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우리는 나오는 것도 힘든데 겨우 나오는, 일주일에 2-3번, 뭐 이번 주엔 제가 4번 나왔습니다만은, 야, 그런데 그분들은 맨날 나와서 그 김밥 사가지고 니아카 끌고 다니면서 특히 젊은 애들 위주로 나눠줘요. 연세 드신 분들은 줄 서서 드시는데 젊은 애들은 줄을 안 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르신들이 니아카 끌고 다니면서 나눠주시는데, 아, 제가 눈물이 글썽글썽 나더라고요.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후원해 주시는 우리 진짜 애국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투쟁해 주시는 우리 윤한중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윤항중 화이팅! 오늘 광화문에서는 저 안맺힌 절규라고 해서 혼자 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한 10분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축적된 울분과 빈 분노를 애국을 향한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의미에서 우리 한맺힌 절규 열공을 크게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열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60여일간 끈질기고 진성어린 올림픽공원 투쟁을 이어오는 동안 젊은 세대와 함께 외침을 함께 나누고 동지들의 의지를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유례없는 국민 대중 집회의 장면으로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한 목소리로 밤을 새워가며 오직 진실한 구호를 외친 것은 나라 민주주의의 깊은 뿌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기록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며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역사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언론은 국민의 이 엄중한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쟁의 현장은 세대별 참여 변화가 나타나니 전체 인원은 견고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부정선거 진상규명 투쟁이 이곳 올공에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광화문 집회와의 연대체계 강화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이 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과연 우리의 투쟁이 언제 어떤 결실을 맺는가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는 각기 다르나 대체로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 속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국내 힘만으로는 매우 어려움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호히 기억해야 할 최종 목표는 2026년 6월 3일 22대 총선과 2025년 대선을 포함한 모든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후속 조치를 반드시 완수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특검, 수사, 재검표 및 재선거와 같은 제도권 장치는 시민 참관과 투명한 절차하에 실현되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주권 수호의 핵심입니다. 다만 현재 제도권 정치권과 사법부가 불신받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 등 외부 세력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민주당과 가짜 대통령 이재명 측이 부정선거 문제를 음모론으로 매도하며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이재명의 사진 퇴진은 부정선거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과의 공조도 희망적 요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FBI의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수사를 지시한 바 있고 새로운 주한미 대사 미셸 박스필의 부임은 우리 투쟁에 힘을 실어줄 중대 계획입니다. 우리 보수 우파는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올공 투쟁 현장 방문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올공 투쟁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국내가 조용히 잠잠해진다면 국제사회도 힘을 보태기 어렵습니다. 후원과 자원봉사단의 활발한 자원이 투쟁의 지속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든 관련단체가 교대로 협력하며 장기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공 투쟁에 참여하면서 목표의식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연대와 신뢰를 다져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과 진실 밝히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적당한 시점에 투쟁을 멈춘다면 21대 총선과 21대 대선 부정선거는 영원히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행동으로 하나 되어 자유를 수호합시다. 여러분 저와 함께 뭉사이아를 복장하시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소리질러! 감사합니다. 필승! 놀라운 젊은 청년 하나 모시겠습니다. 우리 광화문 대변인을 하고 있는 박태환 군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화문 청년시간 맡고 있는 박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자유민주주의는 권력이 하는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 의혹이 있으면 의혹이 있다고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는 법까지 개정하면서 허위 정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국민들의 의혹 제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왜 국민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떳떳한 게 있다면 답을 하시고, 숨길 것이 없다면 검증을 허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지 현 정부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극우몰이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우리는 무슨 특혜 달라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단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와 이 기본 상식이라는 가치가 현 정부에 의해 탄압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동시다발지고 일어난 겁니다. 현 정부와 선관위는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며 스스로를 올가매지 마시고 국민 앞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제대로 된 검증을 허용해 주시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왕정 국가가 아니라, 파이팅!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왕정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에는 광화문에서도 크게 집회가 열리고 올림픽 공원에서도 크게 집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광화문 갔다가 올림픽 공원 저녁에 올 겁니다. 근데 이러면 꼭, 야, 광화문 가지 말고 올공 와, 올공 가지 말고 광화문 와,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갈라치기 되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자유우파가 모이는 집회라면 모두 응원해주고 모두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전에 광화문 갔다가 저녁에 올림픽 공원에 갈 겁니다. 사실 이 광화문 집회는요, 제가 청년시간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다른 집회들에 비해서 청년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게 왜 그러냐면, 청년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무대만 바라보고 있는 걸 잘 못해요. 지겹고 심심하니까 막 뛰어놀고 싶은데 광화문 무대 어쨌든 자리를 다 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8월 15일에는요 우리 본 무대 뒤편에 이순신 동상 쪽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좀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무대 뒤편에는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올림픽 공원처럼 깃발도 흔들고 구호도 마음껏 외칠 겁니다. 스피커, 모니터 이런 거 다 작게 틀고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광화문에 오신다면 나는 좀 앉아있다가 한번 깃발 한번 흔들고 싶다 하시면 뒤편으로 오셔서 마음껏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날에도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제 김구 북콘서트에 다녀온 말을 3분이니까 한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가 원래 그대로 북한의 대북 교육 김일성이랑 협상이 실패로 나서 자연사였더라면 아마 이렇게 큰 이름을 나타내질 못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안두희에게 이제 살해를 당하고 나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좀 띄워주는 바람에 사실 김구가 소위 민족의 영웅, 애국지사 이런 식으로 잘못 이렇게 이해된 건 사실입니다. 어제의 반역자 김구라는 정한기 박사의 제2탄 그 책은요, 김구가 어떻게 해서 남북협상에 임하게 됐는지 그것을 이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자는 복수와 그다음에 욕망의 화신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권력의 욕망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좌나 우나 어떤 이념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고려 연방제를 하고 이러면 자기가 일단 수상에 지목된다. 이건 이제 미끼에도 속아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당장은 사실은 장독수 암살건으로 주의를 받고 있는, 자기가 모은 사람의 주의를 쭉 받고 있는 와중에 더 이상 한독당을 갖고 버티기 힘들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소위 50대 선거를 방해하고 거기다가
사실 여순 반란 사건도 뒤에서 사주한 그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왜 김구 얘기를 드리냐면은 현대에 와서도 우리가 김구와 같은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무게의 경량으로 따지면 뭐 비유할 바는 없겠지만 제가 정말로 억울한 거는 최근에 윤상현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그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알랑방귀를 끼고 대통령님 저희 여기 있어요 이러던 자, 이러던 자가 지금 올공의 그 뭐 검증조사위단, 그러니까 국정조사위 단장으로 뭐 자기 실력으로 올라가 있습니까만 나경원이 지원했는데 지가 그냥 나서서 하갖고 오히려 방해 책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에 이게 유희입니다. 부실선거, 부정선거는 이 불법으로 이 투표 3정권을 제한한 것 자체가 부실이든 부정이든 어차피 원천적인 부정이고요. 부실이 의도적이라 했으면 그건 부정인데 예를 들어 투표율 조작 목적이 뭐겠습니까? 득표율 조작인데 투표율 조작하고 득표율 조작하고 다르다? 이런 거는 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이제는 좀 좀 가려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하고 그다음에 이 쭉쟁이를 우리가 좀 버려야겠다. 그래서 쭉쟁이를 물리치자 이것이 감사합니다. 윤상현이 같은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특별히 좀 조심해서 빨리 제거를 해야겠습니다. 윤상현 물러라! 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도 완전 FM이야. FM이 뭐죠, 여러분? 우리 군에 장교로 계신 분들은 아시죠?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인가요? 필드 매뉴얼. 자, 우리 시원시원한 국제정세 3분에 끝내주는 성상훈? 저도 알아요. 성상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날 더운데 제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 가족을 초청을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동안 면담을 하면서 백악관 여기저기를 구경시켜줬습니다. 그 1시간 아니라 하더라도 통역 빼면은 한 30분 정도인데 30분 안에 충분히 이야기 다 했죠. 왜냐하면 그 미국의 신앙 위원회, 그 신앙위원회 하고 뭐 종교위원회 그리고 그 국무부 직원들이 올해 6월달에도 오고 6월달에도 오고 해가지고 그 손현보 목사님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국의 언론 탄압, 교회 탄압, 뭐 이재명 정권의 악업, 뭐 악행 이런 거 싸게 다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갖다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알 거 뭐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고 미국의 신앙 사무국인가 거기 사람들하고 수없이 많이 또 토론을 이야기를 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내용들이 다 정리돼가지고 보고됐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개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 이야기는 됐을 건데 근데 왜 불렀겠습니까? 1차적으로 미국이 지금 한국의 이재명 정권 교체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그 상대 국가를 제거를 하기 전에 저놈이 왜 제거돼야 되는지 저거는 악마다, 저건 사탄이다. 계속 그런 그 악마화를 합니다. 언론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백악관이 직접 하든 전쟁부 장관이 나와서 하든 국무부 장관이 나와서 하든 계속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장관을 갈 때 저는 마약 사범이야. 저놈이 계속 미국에 마약을 넣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안 잡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놈을 제거하거나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을 갖다가 먼저 확보를 하고 잡아가든지 죽이든지 합니다. 그리고 이란을 하메네이를 죽일 때 이란의 국민들 3만 명을 죽였다. 저 인권 유린이다. 저 악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 하나를 이렇게 퍼뜨리냐면 이란 국민들하고 혁명수비대하고 하메네이하고 이간질 하기 위해 가지고 하메네이가 밤마다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들 불러가 동성애하고 있다. 그거를 미국 언론, 영국 언론으로 확 갖다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슬람 쪽에 싹이 다 들어가겠죠. 이란에도 다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란에서는 그 동성애가 사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사이에 분리시키는 그런 악마화 작업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딱 제거하려고 보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가짜든 진짜든 간에 가짜든 뭐 제가 가짜라 하더라도 동맹국인 한국 대통령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야 내가 한국의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 공격할 수 있어? 내가 그 동맹국인데 나를 공격하면 동맹국 공격하는 건데 그거 공격할 수 있어? 그거 뺑 믿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깐죽깐죽거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약을 올리고 살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악마화하기 위해 가지고 뭘 동원했냐? 미국의 교회를 동원한 겁니다. 이번에 백악관에 소연보 목사님을 초청한 거는요, 백악관이 초청한 거 아닙니다. 아니, 물론 뒤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그 백악관에 신앙사무국이 있고 거기서 다 기획하고 작업을 했겠지만은 표면적으로 나선 거는 미국의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소연보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미국 전역의 교회들을 돌면서 이제 연설하게 만들고 뭐 설교하게 만들고 미국의 기독교 방송 이런 데에 뭐 6개가 나가서 그 방송을 했다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만들고 미국의 그 워싱턴의 상원 의원 뭐 정치인들 쫙 만나게 하고 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이재명이 그 한국에서 어떠한 이 종교를 탄압하고 그 어떠한 악마적인 행동을 하는지 설교를 탄압하고 목사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법을 만들고 언론의 자유를 뭐 침해하고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온갖 이상한 악행들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미국 교회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고 미국의 교회 성도들한테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그 소년보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특강을 하든지 아니면 소년보 목사님한테 들은 내용을 설교 시간에 한국에 이재명이라는 얘가 있는데 얘가 사탄 들렸어. 사탄이 들려가지고 사탄인데 사탄도 더러운 그 중국산 사탄이 들려가지고 한국의 그 교회를 탄압하고 있어. 이 한국의 그 지금 그 한국인하고 미국인은 형제 자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구하러 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의 이재명 정권이 물러나라고 한국의 공산화가 없어지게끔 뭐 그런 기도회도 하고 뭐 이제 미국의 교회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상원 의원한테 하원 의원한테 저 이재명이 제거하라고 압력을 쫙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저거 이재명이 저 사탄이다 빨리 제거하라. 그렇게 만드는 지금 그 정치 공작이 고도의 정치 공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목사님들이 그 소년보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자기 교회 상원의원, 하원의원, 뭐 백악관, 국무부 직원들 뭐 줄줄이 그 센 사람들 나올 거 아닙니까? 언론인들도 있을 거고 하면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전화 돌리겠죠. 내가 이번에 한국에서 소년보 목사 만났는데 이재명이 이 새끼가 중국산 사탄이 들렸대. 메이드 인 차이나의 사탄인데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들을 공격하고 잡아가고 한대. 뭐 그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리고 이거 빨리 없애야 되는 거 아니요? 뭐 계속 압력을 그런 식으로 압력이 들어가가지고 미국 교회가 이재명 저거는 사탄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거를 처단하라.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게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재명이 이제 제거 작업에 곧 이제 뭐 착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의 이쪽 교회를 돌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시켜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정치인들이 이승만 대통령 안 만나주죠. 안 만나주니까 미국의 교회를 돌면서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아시아 최초로 하나님 믿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미국식 대통령제 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저 귀신 믿는 일본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저 미국의 교회가 우리 좀 어디 구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을 해줘야죠. 독립시켜줘야죠. 그런데 미국의 지금 상원의원 의원님들이 이거 안 움직이는데 아니 목사님이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바로 전화 때리겠죠. 이 상원의원님. 아니 그 좀 독립시켜 주라고. 그 왜 귀신 믿는 일본이 한국 기독교 국가 만든다는데 방해하는데 그런 식으로 압력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회가 6.25 터지자마자 미국의 빌리그레임 목사님이나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그때 트루먼 대통령한테 당장 파병하라고 한국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다 죽는다고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파병이 된 겁니다. 스미스 부대가 일주일 만에 6개 터이고 일주일 만에 그 650명이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교회가 나섰다는 것은 이재명을 제거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 손현보 목사님하고 미국의 그 백악관의 신앙 사무국하고는 한 라인이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미국의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금 주한미 대사 신임 대사님 오셨죠? 이분은 한국어가 우리처럼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CIA 국무부에서 올라오는 그런 정보 보고서는 한 번 더 왜곡돼가지고 올라오는 게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그 소식 듣고 싶으면은 그 신임 주한미 대사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직접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직통이 열린 거고 손현보 목사님하고 또 직통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부산의 세계로 교회인데 그 부산은요 그 6.25 때 피난민이 많아가지고 반공이 아직도 그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저는 부산인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맨날 6.25 때 피난 간 이야기 듣고 뭐 이제 밥 없어가지고 굶는 이야기 듣고 야 말하고 저기 행동하고 틀리면 그 시간에 그 빨갱이야 맨날 빨갱이 이야기 듣고 자랐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이 탄핵 뭐 이런 여론이 확 오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뭐 부산 경남에 여기 정치인들 뭐 고생했다고 지방선거한테 고생했다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했다 하더라고. 근데 판사 출신 그 김태규 의원인가요? 그분이 야 이거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되는지 모른다. 그 헌재에다가 재심 청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해야 된다.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불꽃도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이 주진우 의원이 유튜브 나가서 말만 하면은 이재명이 이거는 탄핵 사기다 계속 탄핵을 하면서 엊그제는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발의하면은 그 민주당에서 받아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진우 의원이 탄핵 이야기하고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뜬금없이 뭐 재심 청구한다, 명예회복 뭐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을 초청하고 이게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이쪽을 동원해가지고 이쪽은 반공 사상이 투철하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재명이 탄핵 여론 밀어붙이고 뭐 탄핵 이게 뭐 여론이 탄핵안이 발의되면은 그 뭡니까 저기 이재명이 그 파기한 정치인 선거법 위반 그거 재판도 잡히겠죠. 재판 일정 잡히면 3주 안에 끝난다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2달 안에 지금 끝내려고 엄청나게 지금 악셀라이트를 지금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2달 안에 끝내야 되냐면 이재명이가 그 탄핵 그 파기환송심에서 100만 원 이상 나와가지고 뭐 당선이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도장 찍었던 모든 서류는 없어지는 겁니다. 검찰청 폐지되는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그 도장 찍은 것도 없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자동 복귀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미국의 전략은 올해 안에 그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이란전 정리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정권을 바꾸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고 그리고 지금 무너진 한국 군대를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된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내년 봄에 북한의 한미연합사를 끌고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한미연합사는 이제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왜 내년 봄이냐? 지금 10월달에 올라가면요. 10월달에 올라가면 10월달에 올라가면 10월달은 그 북한은 겨울입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내년 봄에 좀 따뜻해질 때 올라가는데 내년 봄이 되면은 지금 중국은 지금 식량이 없고 기름이 없고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올 겨울에 수억 명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뭐 전염병으로 죽고 뭐 죽을 겁니다. 내년 봄 되면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중국의 군대가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내년 봄 4월, 5월, 6월 뭐 그쯤에 한미연합사가 북한에 올라가면은 중국군이 북한에 이렇게 내려오지를 못합니다. 무조건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작업을 하니까 내년 봄에 지금 통일되기 위해 가지고는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이재명이 갈아치우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고 그 한국군 다시 그 증강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이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더 버티면요, 우리 내년에 통일 볼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제2의 이승만, 제2의 광개토대왕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리고 2040년 뭐 고점까지 만주까지 떼가지고 이게 한국에 붙인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지 프리드먼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 10년, 15년, 2040년까지 몇 년, 14년 남았네요. 그 14년 안에
북한 접수하고 만주까지 때가 붙이는 그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국에 바퀴벌레들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70년 동안 청소를 하나도 안 해보니까 바퀴벌레들이 이제 많은데 미국 의회에서 전 정부에다가 올해 11월 말까지 한국 내 친중 인사들 싸그리 다 명단 그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살생부 만들어가지고 내년 북한에 올라갈 때 100에서 200만 명 한국의 친중 친북 요 간첩들 노동교과서에 집어넣는다고 하니까요. 한국에서 내년에 이제 청소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될 건데 올해는 그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조금만 우리 버티면 이깁니다. 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상노 화이팅!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론입니다. 추론. 그 다음엔 추론이 끝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추론을 합니다. 윤상현이가 지금 이 순간에 저런 행동을 했을까?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선관위 서버가 까지게 되고 선관위 서버 안에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난 몰랐어. 내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 나는 전혀 그런 거 무서운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아마 쟤들이 그냥 그런 거 같은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하는 연막을 미리부터 연막을 치는 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윤상인이 서버를 까면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미리부터 선수를 친다 하는 추론입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이가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야 된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6군 사관학교 출신이 부대탈을 많이 했다. 근데 제 추론을 합니다. 6군 사관학교를 없애야 할 이유가 하나 있어요. 내가 장재현 박사를 보니까 6군 사관학교 그나마 나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장재현 박사 또 쫓아다니면서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이때 빚에서 종로구청 어디고 데리고 다니는데 저하고 장재현 박사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나 알았어요. 왜 이재명이가 육군사관학교를 싫어하는지 알았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육군사관학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추론을 끝냈고 이제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보고는 제가 지금까지 지난주 토요일 이후에 했던 일들을 여러분께 짤막짤막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와서 일을 하는 직원이 전부 구청하고 군청 직원이라고 그랬어요. 두 군데로 보고가 오른다고 그랬습니다. 그 투표를 하게 되면 매 시간 보고를 선거관리위원회 하고 또 하나는 자기네 소속 구청 상황실에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청에 전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시간별 투표자 수와 누적 투표자 시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전국에 다 군청 단위로 다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규모가 나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손대지 못한 로 데이터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올공 과학검증단은 어제 제가 부산에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부산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럴 땐 사람이 좀 현명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합시다 그래야죠. 같이 합시다. 그래서 조직도 튼튼하고 이미 준비를 많이 해놨더라니까요. 그래서 부산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고 돈이 많은 데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어나서 가려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돈이 많아요. 화요일날 올림픽공원에 3천만 원어치 빵을 보낸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기자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올공에서 할 때 한 1600명 정도 합시다. 800명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밤을 새울 수 있으니 1600명 정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자금이 나오면 좋고 국가에서 자금이 안 나오면 봉사자원 봉사자 모집하고 기타 비용은
마련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끼를 만들고 있어요. 조끼, 이 올공과학 검증단 조끼가 이렇게 있었는데 디자인은 제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조끼가 이 자산 대대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끼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잘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 주문했던 2,000배짜리 현미경이나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어서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고요. 또 하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쁜 인간들이 판사라고 그랬어요. 판사를 겁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판사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혁명 재판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5.16 군사혁명이 끝나고 5.16 군사혁명 재판소와 검찰부가 만들어졌어요. 단심으로 기존의 판사를 전부 배제하고 기존의 판사를 모두 제외하고 군판사와 군검사로서 단심으로 했죠. 우리도 이거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또 판사가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성공하면 우리가 혁명에 성공하면 혁명재판부를 6월 항쟁혁명재판소를 만들어서 단심으로 하든지 뭐 3심을 하든지 기존의 판사들을 제외업체고 모두 이 부정선거를 비호하고 방어해 줬던 조의대에서부터 천대비, 노태악이 그 다음에 뭐 통영의 판사, 뭐 충접 이런 사람들 다 처단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성명서를 김병준 교수께서 써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이 성명서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장재환 발사도 말씀하셨지만 이 무도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 시민을 괴롭혔어요.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이 있고 벌금 낸 사람도 있고 저도 뭐 소송에 져서 소송 배상금 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어요. 따라서 6월 항쟁이 성공하면 대대적인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 복권. 그 다음에 사면 복권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갔다 오신 분 그리고 벌금을 내신 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면 복권과 함께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3혁명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뭐 광주 보상이 있다는 것 같은데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딴 건 몰라도 6.3혁명 보상, 6.3혁명 사면과 복권 그리고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재환 박사님을 모시고 다음 주 중에 부산에 갑니다. 부산에 가서 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전국 규모로 지금 부산에서 국민 선거위원회를 만들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장재환 목사님 가서 회의에 참석하러 갑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앞으로 수도가 부산으로 옮겨질 것 같아요. 예. 아니 정말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 가짜를 내버려둘 수 없죠. 기왕 갔으니까 이제 가짜 잡으러 갑니다. 근데 제가 장재환 목사님한테 한 명만 잡읍시다. 큰 거. 피레미까지 다 잡아야 되는데 다음 주에 그때 앞에서 피레미까지 잡으러 다녀야 돼요. 제가. 예. 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예, 세상에 아주 가장 엄한 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법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바로 그냥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적결권이 바로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엄중한 우리 전쟁은 사실 80년 동안 북한은 북계와 또 그게 남한에 있는 남노당 그래서 그 합해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싸워서 70년 동안을 싸워서 북한과 더불어 한 남노당
사실은 이 남로당이 더욱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남로당의 후예들이 민주당이 되어서 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70년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 남로당과 북한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이긴 결과를 이제 열매를 이 민주당 즉 말하자면 남로당의 후예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남로당이나 이런 간첩들을 대할 때 조금의 자비를 베풀어서도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자비하게 절대 용서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우리 우파가 되었으면 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뭐 불교에도 자비가 있는 줄 알았더니 빨갱이는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 하지요 우리 대표님이 그 저거예요. 육사 출신입니다. 민간인이 아니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 우리 진원훈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3분만 하라고 그랬는데 전 2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등학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나오신 고등학교 창설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신가요? 창설자가 잡놈이라고 그러면 그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근데 육해공군 3사관학교를 하나로 뭉쳐서 통합사관학교를 만드는 창시자가 안교백이에요. 이런 개 잡놈이 이거 창설자라고 그러니 아니 그런 학교에 아들 보내고 싶겠어요? 그런 학교에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죠. 그 저기 저 청와대 그쪽을 보면은 저 사람들이 과연 사람 축에나 끼는 사람들인가 하는 전부 그 잡놈 이하의 사람들이 전부 나라를 주물르고 있어요. 그 하는 짓들을 보면은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 자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해요. 그죠? 저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부정선거도 곧 뒤집힐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고요. 애국가 4절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상!